이제 드디어 구독자 104명이 되었습니다. 100명을 넘기기가 정말 쉽지 않았었는데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드디어 104명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피치 1타 강사 마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 어때요? 요즘 너무 습하고 덥지 않습니까? 정말 후덥지근이라는 말이 귀여울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장마가 아니고요, 동남아에서 나타나는 스콜 현상처럼 비가 왔다 안 왔다 하는 현상들이 많아지면서 우산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덥고 습하고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까지 써서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에서 사람을 만나서 말을 하다 보면 날씨만큼이나 나를 굉장히 덥고 습하고 짜증나게 하는 대화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말이 잘 통하지 않고 나를 굉장히 열받고 습하고 답답하게 하면서도 화가 나게 하는 대화법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잘 보시고 내 대화법이 상대방을 굉장히 기분 나쁘게 하거나 짜증나게 하고 있진 않은지, 대인관계에서 인싸가 되지 못할 망정 자발적으로 아싸가 되고 있는 건 아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상 시작합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유독 말이 툭툭 끊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화가 끊기는 이유를 살펴보면 상대방이 제시한 감정에 대한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와, 여기 김치찌개 진짜 맛있다. 맛집이니까. 와, 진짜 오늘 날씨 덥다. 여름이니까. 의외로 이런 화법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위에 대화에서 살펴보면 A라는 친구는 김치찌개가 맛있다, 그리고 날씨가 덥다 라는 대화를 통해서 내 앞에 있는 상대방과의 감정을 교류하거나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그냥 던져본 말인데 그에 따른 답변은 문제에 대한 해답처럼 이야기를 해버린다면 대화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뚝뚝 끊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감정 교류를 하려고 무심코 던진 말에 그냥 정답에 대한 해답을 말하는 것처럼 툭툭 던져버리면 당연히 끊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대화법의 가장 큰 문제는 뭐가 있냐면, 그렇게 정답처럼 말한 이야기 뒤에는 대화를 하는 상대방이 머리를 써가면서 또 다른 대화거리나 답변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이런 결론이나 해답을 내는 듯한 마치 퀴즈쇼 같은 대화를 계속해서 주고받다 보면 상대방은 점점 대화하기가 귀찮아지고 힘들어지고 머리를 쓰게 되고 자연스럽게 대화거리가 줄어들면서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처럼 턱하니 내놓는 대화법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거나 또 다음 질문을 생각해야 되는 귀차니즘이 생기면서 대화하기가 상당히 불편해지는 존재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예능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JTBC의 1호가 될 수 없어, 그 개그맨 커플 중에 한 커플인 김다나, 배정근 커플이 있습니다. 두 분이 식사를 하기 위해서 김다나 씨가 요리를 준비하면서 배정근 씨에게 질문을 합니다. 뭐 먹고 싶어? 그 질문에 배정근 씨는 약간 칼칼한 게 괜찮을 것 같은데 라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대답을 들은 김다나 씨는요, 청양고추 넣은 칼칼한 사골국을 끓여줄까? 라고 다시 한번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배정근 씨가 하는 얘기가요, 내가 말한 칼칼은 그 칼칼이 아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김다나 씨가 조금은 짜증 섞인 말투로 그러면 무엇을 먹고 싶은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 아무거나 해줘, 그냥 아무거나 먹을게 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김다나 씨는 그 대답을 듣고 화를 참아가면서 아무거나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배정근 씨의 대답은요, 뭐 딴 거 넣어도 좋을 것 같고 뭐 다른 거 넣어도 좋을 것 같고 뭐 만두를 넣어도 좋고 라고 말하면서 계속해서 혼잣말을 읊조립니다. 그 혼잣말을 듣고서 김다나 씨가 만둣국을 먹고 싶다고? 청양고추 썰어서?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 밝은 표정으로 바로 그렇지 라는 장면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장면이 끝나고 배정근 씨가 인터뷰에서 육아 때문에 너무 지치고 힘든 김다나 씨가 나에게 음식까지 해주는 것이 굉장히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말을 빙빙 돌렸고 자신의 의견을 최대한 자제한 것이 우리 아내에 대한 배려라고 밝혔지만, 이런 애매모호하고 빙빙 돌려서 이야기하는 화법은요, 나에게 질문하거나 대화의 진전이 필요한 상대방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대화 방법들이 사실 스무고개 패턴이거든요. 계속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를 하면서 마치 정답을 말해주기를 기대하는 사람처럼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대화를 할 때 상대방에게 무언가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아닌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중얼거리면서도 남들에게 들릴 듯 말 듯한 대화법은 내 주장과
의견을 듣고 움직여야 되는 상대방이라면 나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내 의견에 대한 정답까지 맞춰보라는 식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날씨 더운 날이 지속되고 습한 날이 지속될 때는 불쾌지수가 높아지면서 싸움의 여지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요, 정확하고 간결한 것이 좋고요. 머릿속에 선택지가 많아서 말하기가 곤란한 상황이라면 내 머릿속에 있는 수많은 의견에서 2가지 혹은 3가지를 차라리 빨리 제시한 뒤에 상대방과 협상을 통해서 더 진전적이고 좋은 대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제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 이 3번째 대화 스타일이 사람을 가장 힘들고 짜증나게 하는데요.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주위에서 한두 명씩은 꼭 있을 법한 스타일입니다. 상대방과의 대화에 맥을 치는 것도 모자라 막무가내 태클을 동반한 전쟁까지 불사할 수 있는 바로 여포 스타일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죠. 야, 진짜 오랜만이다. 4개월밖에 안 되는데 뭘 오랜만이야. 그건 그렇지. 그나저나 날씨 진짜 덥다, 야, 그지? 그럼 여름이 덥지, 춥냐? 밥 먹었냐? 밥 먹을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안 먹었겠냐? 하긴 뭐 나도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다이어트 하려고 하는데 진짜 살이 안 빠진다, 야. 그럼 빼지 마. 안 빼면 되지. 나 이번에 핸드폰 바꿨는데 남들보다 좀 비싸게 주고 산 것 같아서 좀 기분이 안 좋아. 네가 허구같이 했나 보지. 비 온다. 비 오는데 뭐 어쩌라고. 술 많이 먹어서 취한 것 같다. 진짜 너무 힘들다. 야, 그럼 술 먹으면 취하지 안 취하냐? 야, 이 개! 이런 대화법은 비즈니스 관계라기보다는 친구 관계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패턴이고, 또한 친분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여포 스타일 패턴입니다. 장난이라고 받아들이기에는 모든 것이 꼬여있는 대화법이고요. 이런 대화의 여포들은요, 모든 상황, 모든 대화, 그냥 모든 것이 꼬여 있습니다. 이 여포들의 특징은 모든 대화의 시작과 끝은 부정입니다. 물론 장난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 장난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이유로 굉장히 쿨하지 못하다고 이야기하는 이 여포들은 상대방을 억지로 까내려서 자신의 우월함을 증명하려고 하는 대화 목표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상대방이 화가 나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남을 공격하고 비난하며 혐오를 조장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포들이랑 대화할 때 대화의 공감이나 중간이 없어요. 그냥 까는 거예요.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다 못해 그냥 없는 거죠. 없을 무. 없어요. 굉장히 자극적이고 자신 위주의 대화 방향성을 너무나도 좋아하다 보니까 주위에는 적 아니면 나를 받아줄 수 있는 친구들, 굉장히 이분법적인 인간관계가 형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 무쌍 찍는 여포식 막무가내 대화법에 당해본 사람들만 알 수밖에 없는데요. 야, 이거 진짜 짜증납니다. 너무 사람 힘들게 해요. 뭔 얘기만 꺼내면 다 부정적 해석으로 까대고 공격하고 비아냥거리고 빈정대는 대화 스타일 힘듭니다. 되게 사소한 질문에도 굉장히 심드렁하게 반응하거나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 밥 먹었냐? 먹었지 안 먹었겠냐? 이따위 대화를 하는 사람들 정말 여러분들 피하셔야 합니다. 어차피 대화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런 대화법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삼국지의 무장 중에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면서 전쟁터를 휩쓸었던 이 여포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생각해 보시면 주위 사람들의 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반란으로 번지게 되고요. 이 반란을 통해서 조조에게 잡혀서 죽임을 당하고 말죠. 불만이 많고 주위 사람들을 내려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듯한 이런 대화법을 사용하시는 분은 언젠가 주위 사람들에게 큰 실수나 화를 당할 수 있는 확률이 너무나도 높아지고요. 그 대화법상 실수 때문에 벌어지는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된다는 사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날도 더운데 그냥 무쌍 찍으면서 막 싸우지 마시고 의식의 흐름대로 잘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요즘 날씨가 굉장히 습하고 덥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불편한 이 상황에서 목숨을 걸고 당신을 만나러 온 상대방에게 제 영상에서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대화법을 피하시고요. 더 좋은 사람으로 남으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들 짜증나고 예민한 상황이잖아요. 잠깐이라도 만난 사람들에게 더 좋은 이미지로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따뜻한 배려의 대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타인을 배려하고 공감할 줄 아는 공감 능력을 가진 대화법을 통해 새로운 사람으로 성장하길 진심으로 바라는 저는 지금까지 스피치 1타 강사 마선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나도 잘 못하지 않나?